정부가 소모임과 만남 약속 등을 모두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국민 여러분들이 자신이 방역의 최일선 책임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혹시 모를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에 대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계획을 정비하고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확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의 각 단계별 기준과 내용, 명칭 등이 분명하지 않아 현재도 방역 조치의 내용상 혼선이 있고 예측 가능성과 국민 참여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명칭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모든 단계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조치의 강도에 따라 1, 2, 3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1단계로서 기존에 익숙하신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는 경우 3단계로 격상하게 됩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전파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와 집단 감염, 경로 불명 사례, 감염 재생산 지수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단계 조정은 전국적으로 적용되지만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역별로 차등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입니다.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환자 발생을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상적인 사회경제활동을 하되 일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업무화 등의 제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2단계는 통상적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여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불효불급한 외출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하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됩니다. 3단계는 코로나19가 대규모로 유행하는 상황입니다.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외에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며 필수시설 외에는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됩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보건의료단체,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잠정적인 손실에 대하여 2차례 계상급을 지급하여 임시적인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대상과 항목들에 대하여 꼼꼼하게 보상 기준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손실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과 폐쇄 조치된 시설 등이 손실보상 대상이며 시설 개조, 소독 등에 소요된 직접 비용과 시설이나 인력 등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기회비용을 모두 보상하게 됩니다.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은 병상 대부분을 환자 치료에 사용하고 방역 대책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손실 후 원상 회복 기간을 인정하고 장례식장과 같은 의료 부대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도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와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폐쇄된 시설 등에 대해서도 직접 비용과 그 해당 기간 동안의 손실을 보상합니다. 내일 3차 계상급이 지원되며 87개 치료의료기관에 대하여 622억 원이 지원됩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총 2,950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앞으로도 신청을 받아 손실보상금을
계속 지급할 것입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외에도 건강보험 지원, 융자 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손실보상과 각종 재정 지원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단계를 결정하는 객관적인 지표 4가지는 그 자체의 수치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것은 각 단계별로 가해지는 이제 방역 수칙이 많이 달라지고 사회적으로 지불해야 될 비용도 많이 달라집니다. 특히 이제 2단계, 3단계로 올라갈 때는 대부분의 그 방역 수칙들이 모임을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제시되었던 각 4개 지표들의 객관적 수치 외에도 다른 부분도 고려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방역당국도 그 수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결정을 내릴 것이고요. 1단계에서 2단계 올라갈 때도 단지 그 지표상의 그 변화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가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즉 확진자 수가 설사 하루에 50명을 넘어서더라도 하루만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처음에는 불쑥 올라갔다가 감소 추세를 보인다 그러면은 그것은 오히려 안정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곧바로 2단계 넘어가지 않고 좀 더 두고 볼 수가 있고, 그러지 않고 소규모에서 50명을 넘어서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보일 때, 그럴 때는 좀 더 신속하게 2단계로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각 지표들이 객관적 수치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향성을 보이냐도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소이고, 또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원인 불명의 지역사회 감염의 건수도 실제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은 사후적으로 그 원인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어느 정도 텀을 두고 우리가 그 조치를 취할 것을 하는 것도 방역당국의 어떤 세심한 분석의 하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지표가 객관적 수치가 기준을 초과했다 해서 바로 단계를 이행하거나 변환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대전에서 충청권 중에서는 대전의 확진자가 이제 가장 이제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기존에 확보된 감염병 전담 병상 부분이 확진자 수에 비해서는 조금 모자라는 측면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충청권 4개 지자체와 같이 해서 충청권 공동 병상에 대한 공동 대응 부분들을 했고, 지금 이제 대전에 있는 일부 이제 환자분들께서 충북 또는 이제 충남에 있는 이제 병원들로 일부 이제 이송이 이제 되어서 치료를 지금 받고 있으십니다. 대전의 감염병 전담병원 이제 추가 지정하는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대전시에서 지금 이제 논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대전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근 충청권에서 충분하게 지금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상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입니다. 생활치료센터와 관련되어서는 혹시라도 모를 이제 충청권에서의 어떤 환자 증가에 대비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저희들이 이제 확보를 해서 내일부터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환자는 충청권에 발생하는 환자의 어떤 그 수용 여부는 아마 그 다음 날 6월 30일부터 실제적으로 환자를 입소를 해서 생활치료센터에서 아마 치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